안녕하세요. 이벌맨입니다. 오늘 영화는 2019년도 금방 나온 따끈따끈한 아이리시맨입니다. 감독이 마틴 스콜세지입니다. 주인공 로버트 드니로, 알파치노, 그리고 조 페시. 이 캐스트만 놓고 봐도 뭐 이 영화에 그냥 걸작의 냄새가 그냥 훌훌 나지 않습니까? 아니, 이 영화 자체가 지금 나온 배우들 자체가 지금 우리가 현존하는 전 세계에서 지금 원, 투, 쓰리 배우 나온 거예요. 금방 제가. 이 한 영화에 이 사람들이 다 나왔다니까 또. 그리고 감독이 마틴 스콜세지야. 봐본 사람들, 좀 아는 사람들 알겠지만 이건 게임 끝이라니까요. 심지어 이 영화가 아무리 재미없어도 알파치노, 로버트 드니로, 조 페시, 그리고 마틴 스콜세지까지 이 네 사람이 한데 모였다는 거 그 자체만으로도 영화는 그냥 끝난 거예요. 그냥 나가지고 가만히만 있어도 돼. 내 얘기가 무슨 소린지 아실 거예요. 예, 예. 영화 팬들은. 그런 작품이 진짜 이 영화계의 진짜 어벤져스, 드림 매치 성사됐다. 심지어 좀 비슷한 작품이 전에 있었었는데, 히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예. 히트라는 영화 한 90년대 정도에 나온 영화였는데, 그게 투탑 주인공으로 해서 나오는데, 알파치노하고 로버트 드니로가 투탑으로 해서 나왔고, 그건 심지어 근데 감독은 마이클 만이었어. 당시로서는 마이클 만이 잘하는 감독이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좀 묻혀가는 그런 감독이죠. 그러나 우리 마틴 스콜세지 형님은 처음에 입봉하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30년 이상을 가장 최절정기의 상태로 항상 영화를 만들어 오시던 할리우드 원탑 감독으로서 한 번도 그 타이틀을 놓치지 않고 계속 쭉 2019년까지. 근데 이런 감독은 앞으로 영화 역사상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쭉 오셨던 분입니다. 그것도 단 하나의 주제. 미국이라는 나라를 주제로. 이 드림매치가 성사돼서 영화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 영화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보자고 하면 거장인 마틴 스콜세지의 영화답게 정확하게 우리 연극에서도 그러죠. 이 3막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랬죠. 네, 시학에서. 극이라고 하는 건 처음, 중간, 결말로 끝난다. 정확하게 서구에서는 딱 그렇게 얘기를 해요. 처음, 중간과 3개 부분으로 끝나는데 이 영화도 정확하게 그렇게 만들어진 영화예요. 이 영화에서 영화가 시작되게 되면 처음에는 우리 로버트 드니로가 어떻게 이 사건에 연루되게 되냐. 아까 말씀드렸던 지미 하퍼의 사건에 대해서 지미 하퍼를 만나기 전까지, 예, 전까지의 상황이 사실은 좀 꽤 길거든요. 1시간 가까이 되는데 그 기간이 사실은 이 영화라는 산을 넘기 위한 가장 힘든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시대 상황하고 캐릭터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 영화 자체가 3시간 20분에 달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영화가 기획됐을 때 저는 너무 눈에 보이더라고요. 이게 파라마운트에서 만들어진 영화인데 3시간 20분짜리 영화면 일반 극장주 입장에서 이 영화를 딱 놓고 보면 영화를 2편을 돌릴 수 있는 영화거든요. 근데 이 영화를 틀게 되면 영화 한 편을 포기하고, 표값은 같습니다. 표값은 같은데 한 표값으로 영화 2편을 소비해야 되는 거예요. 극장주 입장에서 이걸 좋아하겠냐고. 극장주가 싫어하면 배급사도 싫어하겠죠. 그래서 상당히 부침이 많았나 봐요, 이 영화가. 만들어 놓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예로 놓고 보면 예전 같으면 이런 영화를 대부분 3시간이 넘는 영화라도 막 가위질을 해내겠지. 그래가지고 2시간짜리 그 이하의 영화로 만들어가지고 내놓겠지. 그러면 그런 영화를 볼 때 우리, 예, 거장인 우리 마틴 스콜세지 형님이 이 참겠냐고 이걸. 이게 그런 다툼이 나는 되게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영화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나오는 과정에서. 그래서 상당히 좀 힘들게 배급이 됐나 봐요. 힘들게 배급이 됐는데 이제 넷플릭스라는 새로운 포맷이 생겼잖아. 넷플릭스에서는 사실 같거든. 넷플릭스 입장에서야 어차피 월별로 이렇게 받고 그다음에 영화를 트는 거기 때문에 넷플릭스 입장은 쉽게 말해서 그 스트리밍 시간이 길면 되는 거니까 넷플릭스 입장은 전혀 손해 볼 건 없고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시청자를 더 오래 잡아둘 수 있으니까 자기 채널에. 그런 이 절묘한 스트리밍이라는 이 컨텐츠, 이 플랫폼하고 만나면서, 이 영화가 우리 앞에 원판, 마틴 스콜세지 영화 감독이 의도했던 그대로의 감독판 그대로의 작품을 우리가 온전히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이 넷플릭스가 이 판권을 사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영화는 현재, 예, 넷플릭스에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영화관에도 걸렸지만 지금 넷플릭스로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영화는요, 지미 오파라고 70년대 트럭 기사 노조 있잖아요. 노조 유연장. 이 사람이 실종이 되는데 이 사람을 죽였다고 나중에 고백한 마피아의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의 제목이 아이리쉬맨인데요. 아이리쉬맨은 말 그대로 의 아일랜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영화 제목만 처음에 보고 아이리쉬맨이면 이게 아이리시 갱 얘기 아닌가? 외전에도 디파티드라고 감독의 전작을 보게 되면 디파티드 홍콩 영화 무간도에서 내용을 따왔었죠. 아이리시 갱, 아일랜드 갱 얘기를 다뤘던 영화가 있었거든요. 마틴 스콜세지가 만든 영화가. 근데 그 영화의 좀 연장선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로버트 드니로 주인공만 아일랜드 사람으로 나오고 그동안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만들었던 그동안 영화같이 이탈리아 마피아 갱에 대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보면 뭐 아이리시맨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가장 관객을 혼란에 빠뜨리게 하는 떡밥이 아닌가 싶고요. 주인공 로버트 드니로는요. 지금 우리가 현존하는 이 세계에서 이 세계에서 가장 연기를 잘하는 사람 탑 1을 뽑으라고 하면 아마 거의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겁니다. 로버트 드니로를 최고의 배우라고 하죠. 그래 메소드라는 얘기 하잖아요. 그죠? 메소드 배우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연기 잘하는 배우들. 내면 연기를 하는 배우를 얘기할 때 크게 배우의 역사를 놓고 볼 때 두 사람을 보통 얘기를 해요. 한 사람이 말론 브란도, 대부의 말론 브란도와 그리고 바로 이 로버트 드니로입니다. 심지어 로버트 드니로라는 건 우리나라 그 왜 설경구 씨나 뭐 다른 배우도 그러겠지만 이렇게 살을 갑자기 막 뺐다 줄였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2, 30kg씩. 어, 그런 걸 우리는 막 뭐 연기에 뭐 집중해서 뭐 어떤 배우가 뭘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그걸 미국에서는 딱 한마디의 단어로 표현을 해요. 할리우드에서 압축해서 하는 말은 바로 드니로 어프로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드니로 같이 한다. 이 말이 어떻게 보면 메소드 배우, 내면 연기를 하는 사람의 대명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노버트 드니로라는 배우는 뭐 현대 누구든지 알 겁니다. 배우들. 남자 배우들이 목표로 하는 배우 넘버원. 예, 넘사벽 배우고요. 네, 그 다음에 알파치노. 야, 이 사람. 그러니까 노버트 드니로와 함께 누가 연기를 가장 잘하나 이 얘기를 나올 때, 할 때 꼭 빠지지 않는 분. 알파치노.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죠. 대부의 알파치노인데. 무슨 설명을 더해. 알파치노 배우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사실은 이 영화 이전에, 이것도 드림 매치지만, 이 영화 이전에 영화가 나왔던 게 있어요. 마이클만 감독의 더 히트라고, 그 히트에서 두 사람이 같이 나왔어요. 그때는 알파치노가 형사 역할로, 로버트 드니로가 마피아 갱으로 나왔었죠. 그래서 이 영화에서 만나가지고 연기 대결을, 그 유명한 그 식당 씬, 그 영화 본 사람들은 아는데, 거기서 연기 대결을 펼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도 두고두고 평론가, 영화 평론가들 사이에 지금 끊이지 않는 논쟁 중에 하나예요. 그 영화에서 연기 대결에서 과연 누가 이겼냐? 누가 이겼냐? 그게 항상 지금 거론되고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은 얘기인데 아마 아니 아마가 아니고 저는 로버트 드니로의 손을 들어줬었어. 아무튼 이 그때 그 이 로버트 드니로와 함께 지금도 넘버 원, 투를 달리는 알파치노가 다시 이 영화에서 최고의 감독 마틴 스콜세지와 만났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조 패시. 일반인들은 이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좀 옛날 사람들 그 나홀로 집에서 그 주인공 그 꼬맹이를 괴롭혔던 악당 2명 중에 작은 사람 있죠. 그때 코믹 연기로 나왔었잖아요. 조 패시. 이분이 이 영화로 무려 러브렌치라는 2010년에 이분이 은퇴를 하셨어요. 은퇴를 하셨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이게 생각할 때는 이분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것 같은데 영화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거의 특히 이분을 모델로 삼은 영화가 하나 있는데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서 그 라쿤 너구리 역을 맡았던 그 역할 있잖아요. 라쿤의 모델이 바로 이 조페시예요. 라쿤도 막 욕 잘하잖아요. 이 사람 이 조페시 영화 굿펠라스 좋은 친구들이라고 이것도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 이 영화도 진짜 중요한 영화인데 이 영화에서 조페시가 악당 역할로 나오거든요. 그 막 짧은 다리에 짤딱한 사람이 막 쌍욕 막 이거 하면서 막 사람 협박하고 막 때리고 이런 거 보면 야 진짜 대단하다. 진짜 악역 연기로는 뭐 지금은 뭐 히스레저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되지만 90년대는 진짜 조페시 꼭 빠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 아까 말씀해다시피 그 나홀로 집에서 코믹 연기하면서 진짜 이분 진짜 명배우 중에 하나거든요. 저는 원, 투, 쓰리예요. 네, 뭐 로버트 드니로, 알파치노, 그다음 조페시. 그 사람들이 이 영화에 나왔고 조페시가 드디어 귀환했다.
근데 좀 이 영화에서는 너무 이 영화에서 맡았던 역할은 조 페시가 실제로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고 보통 할 수 있죠. 왜냐면 거의 신적인 존재로 나오거든 이 영화에서는. 마이크 그 마피아 보스로 나오는데 마피아 보스인데 자기가 이 사람 꼭 자기가 죽였다고는 얘기 안 해요, 이 영화에서. 그러나 그들에 의하면 하면서 사실은 자기하고 이제 그들 이제 마피아 그 대부들이 그렇게 이렇게 저지른 일들이죠. 그걸 이제 그들이라고 항상 표현을 하는데 그들이 했다 이게 얘기 나오는데 이 영화에서 표현된 걸로는 이 아이리시맨에서 나온 거는 심지어 케네디도 그들이 죽였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들이 지금 알파치노를 죽이려고 하니까 뭐 이게 어떤 상황이겠냐고. 그런 어떻게 보면 예, 거의 진짜 이 신적인 존재에 가까운 역할을 이 영화에서는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조페시의 정말 장기인 이 삼류 건달 양아치 역할이 여기서는 볼 수 없는 게 조금 아쉬웠다. 이걸 얘기할 수 있고 예, 그리고 다른 배우들 이 배우들도 진짜 기라성 같은 배우인데 하비 케이틀 그다음에 스티븐 그레이엄 같은 진짜 이 사람들도 그갱 역으로는 죽이는 사람들인데 이분들도 나오고요. 또 그야말로 그 진짜 그 단역들까지도 우리 그 보면 예전 마틴 스콜세지 영화 그 이탈리아 갱 영화에서 나오는 정말 멋진 배우들 이 영화에서 다 만날 수 있습니다. 다 만날 수 있는데 아쉬운 게 이 영화가 뭐냐면 이분들로 만들어진 영화예요. 지금 향년 나이 70대 전부 다 이상으로 만들어진 영화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시대상황으로 70년대를 연기하다 보니까 70년대 때 3, 40대 때 자기들이 그 한참일 때 그 연기를 지금 70대 이상 배우들이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되게 짠하게 봤습니다. 보는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 어색할 수도 있고 너무 늙은 배우들이 젊은 역할을 하니까 그렇게 느껴지겠지만 적어도 이분들의 이야기, 이분들의 영화를 봐온 사람들은 정말 저같이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핑돌 정도로 그 짠한 감정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예, 아이리시맨 이 영화의 감독이신 마틴 스콜세지 감독은요. 1942년생이세요. 그리고 이분이 이탈리아 출신입니다. 예, 이탈리아 이민자 출신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들은 사실 대부는 프란시스 코폴라가 만든 영화니까요. 대부를 뺀 우리가 알고 있는 이탈리아 마피아 영화는 다 이분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걸작들은요. 그 정도로 사실은 이분의 대부분 영화들은 자신의 어렸을 적, 이분도 뉴욕 빈민가 출신이거든요. 그때 봤던 이탈리아 마피아들을 관찰해서 생긴 대부분의 영화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피아라는 영화가. 그래서 우리는 마틴 스콜세지의 시선으로 그들 마피아들을 그동안 마피아 영화들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분의 작품, 할 얘기가 워낙 많아서 간단하게 이분 작품들 보자고 하면 비열한 거리, 예, 비열한 거리요. 그거 우리나라에서 리메이크 됐죠? 예, 리메이크 돼서 만들어졌던 그 비열한 거리. 우리나라는 단지 그걸 이탈리아 마피아를 전라도 깡패로만 바꿨을 뿐이죠. 갱으로만 바꿨을 뿐이고 비열한 거리. 택시 드라이버 그리고 코미디의 왕. 이 두 개의 영화는 얼마 전에 나왔던 우리 조커라는 영화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택시 드라이버와 금방 말했던 코미디의 왕을 합치면 나오는 영화는 바로 조커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잘 분석해 보신 분은 알 거예요. 그만큼 이 영화에 대한 각종 오마주들로 이 조커라는 영화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영화의 주인공은 공교롭게도 로버트 드니로고 로버트 드니로는 조커에서도 조연으로 나왔죠. 코미디의 왕으로. 그 정도로 미국 감독들이 현재 있는 감독들이 존경하는 감독이에요. 마틴 감독님은요. 그 뒤로도 이제 우리 보자고 하면 걸작. 걸작. 어떻게 보면 마틴 스콜세지 영화 중에서는 최고 작품이라고도 많이 얘기를 해요. 좋은 친구들, 굿펠라스. 이 영화도 이 아일리시맨도 사실은 주인공이 아일랜드 사람이라는 것만 다르지 같은 이탈리아 출신이라고 하면 뭐 주연부터 해서 이 영화도 그 좋은 친구들의 어떻게 보면 복사판이라고 해야 될지 업그레이드 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일랜드 저기 이번에 아일리시맨도 그 정도로 그 거장 마틴 스콜세지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이
좋은 친구들이고요. 그 다음에 91년도에 케이프 피어. 이것도 연기, 로버트 드니로의 연기, 스릴러 악한의 연기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거의 95년도에 오게 되면 이 영화와 어떻게 보면 뭐 3대장이라고 할 수 있죠. 마틴 스코세지. 3대장에 낄 수 있는 영화인데 카지노라고 이 영화는 본 사람들 많을 수도 있어요. 이 영화에서도 조 페시, 로버트 드니로 거기에다가 지금은 잘 안 나오는데 그 유명한 샤론 스톤, 원초적 본능으로 유명하죠. 샤론 스톤까지 나왔었던 아주 좋은 영화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전 영화들로 나오다가 또 우리들한테 아주 좀 눈익은 작품으로는 디파티드 아까 얘기했죠. 어떻게 보면 이거의 연장선하고 이거하고도 좀 연관 있는 영화라고도 할 수 있는 게 이게 아일랜드 갱을 다룬 디파티드 아까 얘기했던 디파티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셔터 아일랜드 이건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 친구들도 셔터 아일랜드 영화 좋잖아요. 이때부터는 그런데 좀 이 감독님이 그 2004년부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를 많이 썼어요. 셔터 아일랜드까지 쭉 그리고요, 울프 오브 스트리트, 월스트리트,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여기에서도 디카프리오가 주인공으로 나왔었죠. 그래서 이것도 시대극 영화고, 많이 아실 테니까. 이것도 재밌는 영화였죠. 그러고, 먼저 오디션까지 해서 이렇게 나왔다가, 이번에 아일리시맨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 마틴 감독님이 그 자신의 전성기 시절로 회귀를 하신 거죠. 정말, 우리 마틴 감독님이 지금도 이제 건강하신 거는 같은데, 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서 또 이런 영화를 이 굿펠라스 좋은 친구들과 이 아리시문 같은 영화를 더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더 그런 바람밖에 없습니다. 저는 만약에 이제 한국 영화로 친다고 하면 이 영화를 한국 영화라고 한다고 하면 지금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님이 송강호 배우 최고의 배우인 송강호 배우 최민식 배우 그리고 김은석 배우를 데리고 앞으로 20년 뒤에 영화를 찍는다면 나오는 영화가 바로 미국으로 얘기하면 아일리시맨이라는 겁니다. 이 비유는 아마 평론가들이나 이해를 하시는 분들은 어떤 말인지 정확하게 공감을 하실 겁니다. 동감을 하실 겁니다. 바로 봉준호 감독이 최고의 배우들을 데리고 20년 뒤에 찍은 영화가 바로 이 아일리시맨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영화 채널을 운영하면서 여태까지 걸작을 준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걸작. 별로 따지면 별 5개가 아니라 6개. 걸작의 칭호를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리시맨은 현재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빨맨이었습니다.